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자 공학의 MS 컨택 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 컨택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디바이스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TFT, 모스펫과 같은 3단자, 4단자 디바이스를 제작을 할 때는 이러한 소자들이 전류를 구동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극과 세마이컨덕터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그 MS 컨택은 실제 소자의 특성을 좌우할 수도 있어서 전극과 반도체 사이에서 접촉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현상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목차는 이상적인 상황에 대한 MS 컨택과 그리고 쇼트키 다이오드의 해석 그리고 실제 MS 컨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MS 컨택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속과 반도체는 친밀한 접촉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속과 반도체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 확성과 상호 혼합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MS 경계면에서는 흡수된 불순물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밴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람수와 이제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진공준이라는 이제로를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이 이제로라는 개념은 이제 전자가 메탈과 세마이컨덕터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최소 에너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람수는 이제 파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있고 광전효과에서 들어본 개념과 들어보셨을 텐데 이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신 반도체에서 말하는 이제 이람수는 페르미레벨 준위에 있는 전자가 이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에너지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진공 준위와 이제 페르미 레벨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 친화도는 일렉트론 어피니티 그리고 이제 기호를 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자 친화도는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 측면에서 컨덕션 밴드와 진공 준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전자 친화도는 물질의 기본적으로 불변의 성질이라는 것을 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N타입 세마이컨덕터와 이제 메탈을 컨택을 했을 때 이상적으로 평형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밴드 다이어그램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는 메탈의 이람수가 반도체 이람수보다 큰 경우입니다.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는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 준위는 위치와 관계없이 불변합니다. 따라서 이 페르미 레벨 준위가 다른 물질이라도 접촉이 되었을 때는 맞춰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페르미 레벨 준위가 맞춰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페르미 레벨 준위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세마이컨덕터에 있는 전자들이 메탈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페르미 레벨을 맞춰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자면 이러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세마이컨덕터 경계면에 양이온들이 노출이 되게 되고 이러한 도너 양이온들이 노출이 되게 되면서 전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개에 의해서 밴드 다이어그램은 밴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밑에 있는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이러한 형태의 평형 상태에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phi b라는 쇼트키 배려입니다.
이렇게 쇼트키 배리어가 있는 그 평형 상태를 가진 그 MS 접촉을 쇼트키 다이오드라고 하고, 이 5BA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쇼트키 다이오드라고 명칭이 되었는지를 이러한 MS 접촉에 전압을 가했을 때의 현상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탈의 양의 전압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탈의 양의 전압으로 인가를 하게 되었을 때 E는 마이너스 QV이기 때문에 메탈의 페르미 레벨 준위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 준위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마이컨덕터가 존재하는 전자들의 내부 장벽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제 세마이컨덕터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메탈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전류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는 전류가 지수적으로 PN 다이오드와 같이 순방향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며, 지수적으로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음의 전압을 메탈에 가하게 되면 E는 마이너스 QV이기 때문에 반대로 메탈의 페르미 레벨 준위는 올라가게 되고, 세마이컨덕터의 페르미 레벨 준위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 세마이컨덕터의 전자들은 뒤로 리펠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탈에 있는 전자들이 이런 드리프트에 의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류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 상황과 달리 드리프트 성분만 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드리프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상황을 IV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자면, 양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는 지수적으로 전류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므로 지속적으로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음의 전압을 가하게 되었을 때는 드리프트 성분만 가지고 있으므로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세츄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메탈의 일함수가 작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메탈의 페르미 레벨 준위가 이제 세마이컨덕터 페르미 레벨 준위보다 높기 때문에 반대로 메탈의 전자가 세마이컨덕터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가 밴딩이 일어나게 되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 쇼트키 다이오드와 달리 배리어가 거의 없거나 작은 배리어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쇼트키 다이오드에서는 phi-b라는 쇼트키 배리어가 있었다면 없기 때문에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양방향으로 전자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형태를 가진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의 MS 접촉을 오믹 컨택이라고 하고,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됩니다. 쇼트키 다이오드와 달리 오믹 컨택의 IV 그래프는 양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N 다이오드처럼 쇼트키 다이오드에 대한 정정기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S 다이오드, 즉 쇼트키 다이오드는 PN 다이오드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릅니다. PN 다이오드가 양옆에 전압 밀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쇼트키 다이오드는 왼쪽이 메탈이므로 디플리션 영역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전압 밀도를 가지고 있는 양이온 ND+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PN 다이오드는 그 PN 어셉터
NA-를 가지고 있었는데 MS 컨택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존재를 하지 않고 오른쪽에만 또 그 전압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A 텀은 무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압 밀도식을 가지고 포화송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 전개를 유도할 수가 있으며, 또한 적분을 통해서 식을 공피폭과 이제 도핑 ND 도핑에 관련된 식을 정전기압으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트키 다이오드와 PN 다이오드가 IV에서 또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류가 흐르는 원인이 다른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N 다이오드에 따르면은 PN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소수 캐리어의 확산과 그리고 RG 센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쇼트키 다이오드는 전자가 메탈로 넘어가는 PN 다이오드처럼 전자가 메탈로 넘어가는 상대적인 농도 차가 아니라 열전자 방출과 드리프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PN 다이오드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확산에 의해서 전류가 증가한다면 MS 컨택인 쇼트키 다이오드는 메이저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메이저리티 캐리어의 열전자 방출에 의해서 전류가 기여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N 다이오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주된 원인이 된다면 MS 컨택의 쇼트키 다이오드는 이제 메이저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메이저리티 캐리어 구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리티 캐리어보다는 이동도가 높아 고속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쇼트키 다이오드는 열전자 방출에 의해서 전류가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류식을 PN 다이오드의 전류식과 유사하게 그 유도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압이 증가를 하면은 지수적으로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음의 전압을 가했을 때는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흐른다라는 것을 수식에서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실제 쇼트키 다이오드의 그 IV를 살펴보자면 양상은 조금 앞에 설명드린 것과 다릅니다. 먼저 양의 전압을 가하게 되었을 때는 온도에 의해서 전류가 증가를 하지만 그 이후의 파트에서는 시트 레지스턴스에 의해서 전류가 조금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의 전압을 가했을 때는 IS 세츄레이션 커런트만을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압을 증가시킬수록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배리어 로우링이라는 쇼트키 배리어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압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을 때는 소자가 망가지는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트키 다이오드의 AC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 바이어스에서 바이어스를 가하면서 추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데이터가 CV 데이터라는 것인데요. 이 CV 데이터를 쇼트키 다이오드에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교류 신호를 인가해서 그 쇼트키 다이오드 내부에 있는 캐리어들의 흔들림으로 CV를 측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PN 다이오드처럼 쇼트키 다이오드도 CV 그래프를 플로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CV 데이터를 가지고 도핑과 빌트인 포텐셜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PN 다이오드보다는 메이저리티 캐리어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고속 응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전압으로 이제 바이어스에 인가를 하여 CV 플로팅을 보았을 때는 같은 양상을 PN 다이오드가 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의 전압에서 인가를 했을 때는
이제 디퓨전 텀이 없기 때문에 쇼트키 다이오드에는 디퓨전 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트키 다이오드의 트랜지언트 리스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는 의도적으로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고 갑자기 이제 역전압으로 이제 걸게 되었을 때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을 측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을 TS 스토리지 타임이라고 하고 이 TS는 쿼지 뉴트럴 리즌 영역의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제거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쇼트키 다이오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TS가 굉장히 낮고 트랜지언트 리스폰스를 통해서 고속 동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실험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이상적인 MS 컨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이디얼 컨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쇼트키와 이제 오믹 컨택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에서는 오믹 컨택은 존재하지 않고 쇼트키 컨택만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앞에서 그 설명했던 이상적인 가정이 없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페르미 레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페르미 레벨 피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MS 컨택을 했을 때 이 경계면 사이의 트랩 사이트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랩 사이트에 의해서 쇼트키 배리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페르미 레벨 피닝의 개념인데 이런 그림을 그려보자면 평형 상태에서는 MS라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형태에서 MS가 접촉이 되었을 때는 이제 트랩 사이트가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세미컨덕터의 전자들이 낮은 준위의 트랩 사이트들을 이렇게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인터페이스 스테이트가 이렇게 전자로 채워지게 되면서 MS 컨택 경계면에 또 다른 페르미 레벨 준위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페르미 레벨, 이건 트랩의 페르미 레벨 스테이트죠. 이것은 이제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고, 지금 이 밴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린 쇼트키 다이오드의 밴드 다이어그램과 유사하게 되는데,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이 상대적으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의 페르미 레벨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이는 밴드 밴딩을 통해서 쇼트키 배리어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형 상태에서는 페르미 레벨 준위는 위치에 불변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제 MS 컨택은 쇼트키 배리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이유는 페르미 레벨 피닝 때문이다. 이 페르미 레벨 피닝은 MS 컨택 사이의 인터페이스 트랩 사이트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스펫과 같은 소자를 만들 때는 양방향으로 전류를 흐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쇼트키 배리어를 가지고 있는 MS 컨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도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 페르미 레벨 피닝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 공피폭은 도핑과
반비례하다는 식을 보셨을 텐데요. 이 식을 이용해서 페르미 레벨 피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핑을 증가시켰을 때는 공피폭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도핑을 점점 증가시킬수록 공피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피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얇아진 쇼트키 배리어 사이로 전자들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오미 컨택처럼 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스펫의 소자를 보시면 M 플러스라고 M 플러스 도핑이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텐데 이 이유가 양방향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이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쇼트키 배리어는 전류를 방해하는 힘입니다. 이 이유는 그래서 이것을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똑같이 컨택 저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쇼트키 배리어에 의한 현상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핑을 사용한다. 도핑으로 인해서 공피폭을 낮춘다라는 것이 앞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소자의 특성을 개선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TFT라는 3단자 소자의 컨택 저항을 낮춰서 이제 모빌리티도 증가시키고 전류도 증가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CF4라는 것은 전자 친화도도 높고 전자가 하나 많아서 도핑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핑을 CF4 플라즈마 트리트먼트를 진행을 해서 기존에 있는 소자의 컨택 저항을 낮추고 이 컨택 저항을 낮추면서 모빌리티와 이제 전류 또한 증가시켰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MS 컨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러한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MS 컨택을 더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